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사실 삼성전자가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49% 많이 눌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씩 오름세를 가져갔는데 우리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주가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최근에 공부방 계신 분들은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조금 많이 글을 올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좀 올렸었는데 요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삼성전자가 요 며칠 SK하이닉스보다 조금 치고 올라오는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가져갔는데 최근에 이 미국에서 열렸던 FMS 2016에서 좀 신기술을 선보였더라고요. ZHBM이랑 ZNAND5라는 기술인데 이게 기존에는 HBM이 GPU 옆에다가 붙이는 구조였는데 이게 뭐 위에다가 얹는 신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좀 글만 봐서는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현재 HBM은 이렇게 옆으로 해서 계속 좀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GPU 옆에다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ZHBM이라 그러면 이제 이 위에다가 바로 층층이 더 높게 쌓아 올리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뭐가 좋냐 그러면 다른 것보다 거리가 짧아지면 워낙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류가 그렇잖아요. 계속 전기 소모도 많아지고 발열량도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아주 엘리베이터식으로 쭉 쌓아 놓다 보니까 발열 문제도 굉장히 적어지고 거기다가 시간도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거기다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은 나중에 이런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고 좀 더 이제 대중화됐을 때는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최신 기술이니까. 그렇기 전력도 때문에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정말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럼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전력 소모량이 엄청 커서 전력 먹는 하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 메모리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4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줄인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기료도 절약되면서 거기다 발열도 잡히면서 속도도 빨라진다면 이건 몇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미국에서는. 근데 맞아요. 엔비디아가 너무 이 칩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 빅테크 업체들한테서는 이걸 엔비디아를 빼고 우리는 이렇게 따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고 그랬던 FMS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반도체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ZHB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ZNAND5는 어떤 건가요? 네, ZHBM은 이제 대규모 어떻게 보면 B2B 시장이죠. 이렇게 빅테크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건데 ZNAND라 그러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핸드폰 많지 않습니까?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핸드폰을 생산하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온 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삼성전자는 핸드폰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맞아요. 세계적인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했을 때 그걸 가장 실험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자기 휴대폰에다가 그냥 탑재해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그래서 가장 최적화해서 가장 좋은 ZNAND 확보에서는 이 ZNAND5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HBM 같은 경우는 이제 B2B 사업에서 휩쓸고 그 다음에 B2C 사업인 이 ZNAND5에서는 디바이스 AI 온 쪽. 디바이스의 AI 쪽을 키워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시장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은 엔비디아 쪽으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면 이제는 좀 차세대 반도체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기술들이 HBM 시장의 판도를 좀 바뀔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빅테크에서도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현재 이 엔비디아의 향으로 해서만 지금 현재는 이 메모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더 메모리를 더 키우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없더라도 만들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곳들이 빅테크들이 많습니다. 따로 자기네들이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테스트하고 지금 여기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입맛에 맞춰서 만든 게 바로 Z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빅테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빅테크 기업에서 어느 한 기업에서 나는 메모리 쪽을 굉장히 연산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쪽을 많이 해줘. 그럼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잘 되게 그 부분을 더 메모리를 키운다든지 해서 네.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야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추론 쪽이야. 그래서 그림도 만들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아. 그럴 때는 또 이쪽 빅테크에 맞춰서 그거 맞춤형으로 해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계속 낮추려고 해요. 워낙 이게 크니까 그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대안으로 뜨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전자의 Z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엔비디아하고 약간 삼성전자도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은 먹고 먹히고 1등이 굉장히 주목받고 좀 2등 되면 좀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이 상황이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삼성전자는 또한 하이닉스와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향으로 해서 납품을 함으로 인해서 빅테크로 들어가는 네. 건데, 삼성전자는 단독으로 다 들어가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네.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큰 차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Znand하고 ZHBM이 상용화되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HBM은 하이닉스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보면서 어떻게 시장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빅테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새로운 신기술이 삼성전자의 충분한 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좀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주주 환원책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 연간 주주 환원책 규모와 비교하면 10배 정도 더 높다고 해요. 정말 역대급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정도의 좀 주주 환원책이 실현이 가능할지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 할 수 있나요? 저는 돈이 그만큼 많나요? 맞습니다. 돈 많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봐도 지금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원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해서 돈이 많아지는 거고, 맞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이 쌓여 있어가지고 자산이 엄청나게, 현금 자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현재 현금 흐름도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잉여 그걸, 자본도 많지 그렇죠. 않아요? 이 잉여금이 그러니까 네.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직원들한테 급여도 보너스도 많이 주고 나가고 그렇겠지만, 그걸 그렇게만 되면 주주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한테도 잘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들이 5만 전자, 6만 전자 때 지켜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가장 최우선되는 회사가 계속 회사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직원을 위해서는 이제 직원들의 연봉 높여주고 그다음 보너스 많이 주면서 이제 직원들 인재 유출이 안 되게 네. 잘 만들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로 남은 게 이제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 100조, 200조, 그러니까 미니멈 어떻게 보면 7% 정도? 네. 100조 정도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배당이 나가고, 아니면 배당이 나가거나 아니면 또 자사주 매입한 후에 소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에서 할 것이지만, 제가 보기엔 현금 흐름으로나 아니면 지금 자본금 쌓이는 건 이익 잉여금이나 다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큰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이제 배당을 준다 그렇게 나오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상승기를 이렇게 가다가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럼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확 하면서 점프해서 어느 정도 한 10%, 20% 정도 주가가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최근에 주가가 오름세를 가져간 게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주 환원을 그만큼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세론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고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고가가 37만 원대였잖아요. 네. 37만 원에서 쭉 계속해서 빠졌죠. 와, 주가 진짜 많이 빠졌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8만 원, 19만 원 아래까지 잠깐 맞아요. 갔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한 이후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닥 따지기 한 이후에 딱 고개를 딱 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딱 바닥도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너무
이거를 차트만으로 봐서는 좀 그렇지만 차트상만으로 설명드리고 먼저 차트만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 보면 이렇게 W 쌍바닥이 나온 모습도 약간 들린 쌍바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차트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PER이라 그러죠. 이 현재 PER로 따지면 거의 최저예요. 지금 퍼가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TSMC나 그런 거 봤을 때 8이나 9 정도 나오는데 지금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적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은 비슷하다고 네.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역대급 저평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 요 최저점이면 최저점이라면 여기선 추천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약간 이제 바닥 바닥을 확인되고, 쳤었다. 그렇죠. 확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개를 싹 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이때 들어가는 게 좋다. 그렇지만 한 번에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한 3등분 정도 해서 들어간다면,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한 3등분해서 들어가면 지금 33% 지금 매수했다 그러면 좀 물량이 좀 많이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쭉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 물량을 더 추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그게 가장 안전하다. 그랬을 때 3등분 한다면 지금 25만 원 정도에서 하고 20만 원 밑으로 갔을 때 19만 원 여기 부근에 온다면 거기에서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6만 원 차이 났잖아요. 5, 6만 원 정도 더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는 진짜 땡큐 해야 되고, 그때는 다 이제 담아야겠죠. 그렇게 지금 아주 저평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게 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한 3년, 최단기로 봐도 3년간은 이 계속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실적은 좋아지기 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메모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실적도 강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실적 호조가 좀 반짝 일시적인 효과일지 아니면 몇 년 더 이어질지,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언제쯤 꺾일지 이런 좀 걱정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로 봤을 땐 삼성전자가 하는 분야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핸드폰 가전사업 그쪽은 제쳐두고라도 반도체 내에서도 그냥 범용 반도체부터 그다음에 HBM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할 낸드 프레시까지 여러 가지 반도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범용 반도체 가격들도 많이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까지 하면서, 파운드리에서는 계속 적자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파운드리가 이제 계속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 거기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그 기간이 미니멈 3년 이상은 계속 흑자 기조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만 엄청나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반도체 낸드 프레시에서부터 HBM까지 이런 것들은 계속 3년간, 앞으로 3년간, 왜 그러냐 그러면 이 3년을 잡는 이유가 공장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짧게 잡은 시간이 3년입니다. 계속 쇼티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60%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에, 빅테크들이 원하는 것에 60%를 공급하고 40%는 아직도 쇼티지가 나는, 그러니까 납품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앞으로 쌓여서 3년 후에 된다고 해도 또 이때에 따른 그 물량을 또 봐야 되는 거지만, 그때까지, 지금부터 그 3년 후까지는 계속해서 쇼티지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은 줄일 수가 없다. 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늘으면 늘었지 줄일 수는 없다. 그렇죠.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파운드리 업종까지 여기에서 매출 커지고 그 다음에 이익이 커진다 그러면 이 이익률이 훨씬 더 가파르지고 높아지겠죠? 그러면 바로 그때가, 지난번 상승은 이렇게 주가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올랐을 땐 하이닉스가 하드캐리 했죠. 많이. 그런 부분이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인으로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걸 바톤을 터치를 받아서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장을 끌어올려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HBM의 다음 기술 경쟁도 반도체 시장 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모리가 직접 연산까지 하는 PIM, 그리고 메모리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CXL 같은 기술인데, 삼성전자가 이쪽으로도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될까요? 이런 기술력 때문에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기예요. 이렇게 기존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것을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진입
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여태까지 안 하셨던 분들, 이건 너무 그런 분들도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았으니까, 삼성전자가 올랐으니까, 하이닉스가 올랐으니까. 하다가 못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시는 네.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지금이 아주 매수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가격이 왔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PER이라고 그러죠. 네. 이 밸류에이션에 이 정도 가치밖에 부여를 못 받는 거는 정말 금융위기 그때 정도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처음에 이제 다시 삼성전자를 진입하시는 분도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 진입에도 아주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으로 굉장히 이라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수의 심장을 갖고 37만 원대에서 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좀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더 늘려서 평단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 샀기 때문에, 아니면 좀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물타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물타기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2, 3년간 이렇게 매월 적립식으로 이 본주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주가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작년 재작년 주가를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오른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해서 올라온다면, 그걸 기대하고 사실 많이 그렇죠. 사셨잖아요. 그걸 기대한다면 급등했을 때 이걸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진입을 했는데, 내가 이 회사가 좋고 그런 건 알았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버리면 전 거기에서 팔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또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 서서히 해서 완만하게 어느 정도 계속 우상향해서 계속 올라간다. 그럼 저는 계속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홀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거는 급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급하게 올라갈 때는 좀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하진 말고 그래도 더 올라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60%, 70% 정도를, 아니면 적게는 한 50% 이상이라도, 그러니까 청산하시면,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시는 겁니다. 네. 그랬을 경우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든든하니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도 좋고, 그게 아니고 계속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계속 좀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식에 있어서 계속 이런 주식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앞으로 실적이 좋을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몇 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미니멈 쇼티지가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업이익은, 이건 거의 매출액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다. 그런 건 바로 이렇게 분할로 해서 매월 적립식 투자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보시면 정말 이게 한 1, 2년 후에 봤을 때 미니멈 어느 정도가 수익률이 됐을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